본 영상은 몸이지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입니다.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과 직접 제작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는 일본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로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라고 해요. 남바역 근처 공원 일대는 쇼핑 상권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서 어제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가셨는데 부럽네요. 여담 죄송합니다. 여튼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행정구 나니와구, 이곳의 남바역에서 도보로 4분이면 닿는 거리에 7층짜리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층부터 7층까지는 주거공간, 1층은 성진국, 실망시키지 않죠. 1층에는 성인 비디오나 만화, DVD 등을 취급하는 일명 비디오 박스 성인 영상점 형태의 업소가 운영 중이었어요. 이 업소는 코너에 자리해 있어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앞뒤로 출입구가 2개 있었고 뒷문 쪽엔 주차장이 있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상품 진열 구역이 나오는, 이 상품구역 옆에는 뒷문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고, 이 상품구역 오른쪽에 미닫이 문을 통과하면 개별 룸, 부스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영상 골라 여기 개별 룸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간, 만족스러운 시간 보내세요. 약간 19금 멀티방, 비디오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개별룸은 복도 양끝에 쫙 총 한 32개가 늘어서 있었어요. 복도 중앙부에는 방 2개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직원용 관리실, 또 하나는 휴게실이었습니다. 이 업소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 이유가 이용료가 되게 저렴한 편이야. 거기다 거진 24시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야근이나 모임이 늦게 끝난 사람들이 잠깐 머물거나 하룻밤을 보내는 용도로 너무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각 룸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룸 안에 있을 건 다 있어. 리클라이너 혹은 소파형 의자, TV에 DVD 플레이어에 등등등. 딱 TV 보다가 자기 좋은 어둑어둑한 환경까지. 그러던 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새벽 3시 3분경 오사카시 소방국에 신고가 한 통 걸려옵니다. 나니와구 남바 지역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 그렇게 새벽 3시 10분경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 앞서 내내 설명했던 1층 업소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의 불이 엄청 컸어요. 건물 안에서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사람들의 악소리와 건물이 타들어가는 소리, 검은 연기가 해당 지역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앞서 이 건물 1층이 업소지 2층에서 7층까지 뭐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까? 주거 건물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자고 있던 사람들 다 깜짝 놀래가지고 다급하게 옷 챙겨 입고 대피하느라 난리가 난 거예요. 확인 결과 그날 1층 업소 안에 있던 사람은 손님들의 직원들까지 해서 총 29명 정도. 그런데 어라? 밖으로 나온 사람들 29명이 한참 모자라. 절반가량이 아직 업소 안에서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19 만화책, DVD 등등을 다 전시해 놓고 팔고 있었어요. 만화책 이거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길이 더 빠르게 확산된 거예요. 거의 모든 룸에서 연기와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소방대 입장에서는 극한의 조건이었던 거죠. 실내 온도가 너무 높고 시야가 거의 0에 가까워 깊숙이 진입하기 어렵다 보니 우선 외부에서 물을 뿌려 불길을 잡는 방식으로 대응해요. 동시에 내부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소방대원들은 공기호흡기 장비를 착용하고 진입을 감행합니다. 현장 인근에는 응급처치용 임시 텐트가 설치됐고 부상 정도가 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원으로 옮겨요. 이후 소방대원들이 정문과 후문 양쪽으로 나눠 진입하면서 협력. 정말 다행히도 업소 맨 끝 복도 안쪽에 고립돼 있던 4명을 구조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불길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지원 차량에 소방차, 구급차 다 합쳐서 현장에 40대가량이 왔었대요.
투입된 소방대원만 120명이 넘었었다고. 새벽 3시 10분부터 진압 작업을 시작해 새벽 5시경 큰 불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업소 내부는 거의 전소됐고 제대로 남은 물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소방대원분들이 대단한 게 빠른 판단과 대응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1층이 거의 전소되고 이게 위층까지는 주거 구역까지는 불이 확산되는 걸 막은 겁니다. 와, 어느 나라든 경찰과 소방관 분들은 박수 받아 마땅해요. 복 받아야 돼.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불은 왜 어디서부터 나기 시작한 걸까? 소방대원들이 철수하고 바로 이번엔 경찰이 투입됩니다. 불이 컸고 물을 대량으로 뿌린 탓에 증거 확보는 제한적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요. 앞서 그랬잖아요. 이 1층에 29명이 있었다고. 이 화재로 탈출하지 못한 15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진 한 명 또한 중태 끝에 숨지면서 총 사망자는 16명이 돼요. 대부분 이 피해자들이 룸 안에서 발견됐대요. 불길이 너무 세. 차마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해요. 불길 속에서 발견됐다 보니까 이 상태가 육안으로는 전혀 누군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람도 많았대요. 그래서 일일이 상세하게 대조 절차를 거쳐 신원을 확정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업소가 룸이 32개로 화재 당시 현장에는 직원 3명, 손님 26명, 총 32개의 룸 중 26개가 사용 중이었다고 해요. 출입구는 앞문, 뒷문 2개였지만 그 출입문 쪽으로 가는 길, 복도가 엄청 좁아가지고 지금 사진 잘 보시면 복도 사진이 있거든요. 이거? 여기 복도가 1m 정도로 매우 좁은 데다가 내부 동선도 막 꽈져 있어가지고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이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안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동시에 나가려고 막 룸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도가 좁아. 여기에 막 사람들이 너나 나나 막 내가 먼저 갈 거다 다 낑기고 막 다 부딪히고 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더 걸렸겠죠. 거기다 처음 오거나 자주 안 왔던 사람들은 와 길도 헷갈려. 여기 출구가 어디야? 실제 이곳에서 탈출하신 생존자 한 분은 제가 새벽 1시쯤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업소에서 한숨 자고 내일 바로 출근해야겠다. 그렇게 들어와 한숨 자는데 한 새벽 3시쯤이었나?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다가 그 냄새에 깼어요. 그리고 뭐 상황 파악하기도 전에 룸 안에 전기가 팍 꺼지더라고요. 이상한 냄새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상함에 문 열고 내다봤더니 와 복도 조명도 다 꺼져 있고 복도 중간 지점에서 불이 막 피어오르고 있어. 그 불이 이미 천장까지 다 옮겨 붙어가지고 와 내가 그 순간을 평생 못 잊어. 그렇게 이분이 놀래가지고 정문 쪽으로 바로 달려나간 거예요. 이 같은 시간 다른 룸에 있던 사람들 몇 명도 다 놀래가지고 뛰쳐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딱 그 사람들이 이 해당 남자와 직원 3명, 그 외 일부 인원 몇 명뿐. 그런데 이 탈출자 중 한 사람이 유독 눈길을 끕니다. 그는 47살이었던 오가와 카즈이로. 그는요 1층 건물이 막 활활 타고 사람들 난리 나고 소방대원들이 막 애쓰고 있을 때 반바지 차림으로 업소 입구에 서서 불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몸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저 18번 룸에 계셨던 분 맞죠?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탈출에 성공한 사람이 해당 남자와 직원 3명 그 외 일부 인원 몇 명뿐이었다고. 직원! 내가 룸을 배정해주고 했으니까 기억하잖아요. 불 초기 때 탈출할 때 맨 처음 어디서 불길이 났는지 대충 알잖아. 18번 룸에 계셨던 손님 맞죠? 제가 손님 계시던 18번 룸에서 불이 세게 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건물을 나왔는데 그 안에서부터 불 시작된 거 아니에요?
와, 이 탈출에 성공한 이 3명 직원은요, 이 사실을 경찰에게도 알립니다. 그러면서 경찰 또한 그에게 주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는요, 바닥에 갑자기 주저앉더니,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담배 피다가 실수로 불씨가 옆에 있던 곳에 옮겨 붙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갑자기 불이 확 번져버려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맨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놓고 경찰이 서로 데리고 와서 본격 신문을 시작하니 겁을 먹은 걸까요? 갑자기 말을 바꿔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실수였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변호사 부를 거예요.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딱 이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찌됐든 뭐 지가 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오가와라는 남자는요, 47살이었음에도 당시에 고정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부 지원에 의존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지원금 나오면 그걸로 뭐하냐, 파친코 하면서 도박도박 하면서 유흥시설 다니면서 공짜로 돈을 주는데 뭐하러 일을 해. 그의 아버지는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홀로 키우셨는데 이제 돈을 또 버셔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늘 바쁘셨습니다. 아이를 돌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의 사랑보다는 이웃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는 공장 관련 일을 했고 이후 파나소닉 생산 라인에 입사해 일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무렵 그는 어머니가 주선해준 한 여성과 만나 결혼까지 합니다. 뭐 나쁘지 않았어요. 작은 아파트 빌려 살면서 일남일녀를 낳아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솔직히 오가와가 어릴 때 어머니가 왜 열심히 일한 겁니까?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게 된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오가와가 30살이 됐을 때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퇴직금으로 아들 가족을 위해 3층짜리 단독주택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게 돼요. 이 생활은 오가와가 40살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일본도 우리나라 IMF 때처럼 경제시장이 붕괴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 누가 있었다? 중년이 된 오가와가 있었다. 이때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이 돼버리면서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당장의 수익이 끊겼으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며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든 회사에 남아 있었어야지. 이제 뭐 할 거야? 우리 어떻게 살아? 아니, 남편이자 아버지인 오가와가 아내보다 그 누구보다 회사에 남아있고 싶었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어쩝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줘봐라. 오가와는 살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이력서도 넣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 그의 나이 중년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내내 한 게 있으니까 경력자로 넣게 되잖아요. 이때 일본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잘리기까지 한 건데 다른 회사에서 뭐 경력자를 돈 더 주고 뭐 더 뽑고 뭐 하겠습니까? 다른 데도 이제 다 같은 사정인데 있던 직원도 자르는 판인데 초짜 싸게 데려와가지고 키우고 말지. 경력자들 돈 더 줘야 되는데 회사 돈도 없어 죽겠구만은 안 쓰지. 이런 이유로 예전처럼 고소득 직장을 얻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가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된 직업이 단기 육체노동 위주의 직업들, 일명 노가다. 그런데 이게요, 모든 직업에서 쉬운 건 없거든요. 그리고 나름 내노라 하는 기업에서 복지도 막 좋게 받으면서 나름 떵떵거리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가다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스로가 자꾸 위축이 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또 어쩝니까? 바가지를 막 긁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 또 어째 됩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죠? 들어와봤자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는데 짜증만 나는데.
그러니까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집 누구와 누가 살았다? 이 오가와 가족과 그의 엄마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쑥 빠져버렸어요. 이 집에 누가 남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는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을 달달달 볶는 며느리가 이쁠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도 안 들어오는 마당에 그의 어머니에게 좋은 말이 나갈까요? 그냥 남편 쪽 사람들 다 보기 싫지. 이렇게 되면서 이 두 여자의 고부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내 참고 참다가 친정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이,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버렸어. 와, 너무 좋아. 나 드디어 자유다. 집에 가도 조용해. 와, 너무 좋아. 자유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돈을 번다. 이 족족 다 도박과 유흥에 다 쓰는 겁니다. 사람이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낸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심리적인 힘듦에 방황을 하기 시작한 건데 마음은 병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종종 오가와는 집에서 나 그냥 갈란다. 다 포기하고 다 놓고 그냥 쉬고 싶어. 해선 안 될 시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삶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골로 가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아요. 딱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파. 이거 못 참겠어. 그래서 스스로 다시 119에 전화한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웬걸 가고 싶은 나는 안 데려가고 우리 엄마가 딱 이때쯤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에 이래저래 엄마 재산을 오가와가 물려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제대로 시작해보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삶을 살자 했으면 좋잖아. 그런데 아니요. 얘는 이 돈으로 자기 자식들의 미래 계획하기보다 와, 이 돈을, 이 소중하고 아까운 부모님이 주신 돈을 도박에 다 탕진해요. 결국 집까지 다 처분하고 더 작은 곳으로 옮기면서 생활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그 사이 우리 딸, 아들 언제 이렇게 컸어? 아이들이 성인이 됐네. 있는 돈 다 까먹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헛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아버지. 자식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당신과 인연 끊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운 줄 알아? 당신이 아버지로서 나한테 뭘 해줬어?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왜 내 아빠야? 난 아빠 예전에 돌아가셨어. 하면서 연을 끊어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닌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게 자식에게도 느껴져야 이 자식들도 고맙고 이런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들 먹이고 입히려고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노력하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커서 더 갚아드려야지. 효도해야지. 하지만 이 남자는 전혀 자기 사리사욕 챙기고 핑가핑가 노느라 바빴지. 우린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 이게 무슨 아버지야. 자식들까지 모두 등을 돌리고 나서야 정신을 좀 차린 거예요. 변해보겠다. 이때 그의 나이 45이었습니다. 마음 잡고 운전 관련 일을 시작하는데 오래 못 가요. 스스로 그만둔 건 아니었고 이 사이에 심장 질환으로 한 달가량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원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이때 이제 지인의 도움으로 월 한 111만 원 정도 지원금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버는 건 힘들어도 쓰는 건 1분 1초 아닙니까? 거기다 이 남자가 돈 쓰는 곳들이 걸어갈 때마다 도박에 유흥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돈이 하루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매달 공짜 돈이 들어오니 일은 더 하기 싫고, 그러니 어떡해요? 빚만 쌓이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 돈을 끌어다 쓰고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메꾸지 뭐. 돌려치기의 반복인 겁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현타가 오죠.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또 우울해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 밤 9시경 오가와는 한 남성과 함께 술집에 들어갑니다. 되게 좀 고급 술집이었어요. 거기서 오가와는 여기 내가 자주 오는 곳이야. 앉아. 같이 온 이 남성은 와, 형 이런데 자주 오시나 봐요. 저는 형 덕분에 여기 처음 와봐요. 사실 오가와 지도 이런 곳 처음이었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가오 세운다고 거기 직원한테 그 늘 마시던 걸로 줘요? 늘 마시던 게 있어야 주지. 직원은 또 벙찌고. 그래도 손님이니까 직원들은 예의상 착하게 응대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가진 건 지뿔 없으면서 자존심만 허세만. 그렇게 며칠 지나 2008년 9월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도 명동이나 동대문 이런 데 가면 저 잠시만요. 조상님께서 뒤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도를 믿으시나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일본 여기도 있었나 봐요. 실제 오가와가 이제 거리를 가다가 종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저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초기 때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차 한 잔 사줄 수 있냐고 하길래 롯데리아 가가지고 콜라를 사줬거든요. 거기서 그분들이 막 조상 얘기하면서 종교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자기들한테 이제 돈을 좀 줄 수 없냐고. 근데 이때 제가 진짜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카드밖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카드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작은 돈이어도 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진짜 가방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20원을 죄송해요. 제가 진짜 현금이 20원밖에 없어가지고 하면서 그거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현금이 20원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그 여성분 두 분이었는데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뭐 여튼 이때 오가와도 이런 분들과 카페를 갔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감정이 확 올라온 거지. 이 사람들이 마치 날 막 보듬어 주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격하게 울기도 하고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 이 사람들한테 막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라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을 풀어놓은 적도 없었던 것 같고 풀어놓을 곳도 없었던 것 같고 내 이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보듬어 주면서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행복한 기분을 느낀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겠지. 이후 오가와와 그 종교 일행은 한 라멘집으로 가 라멘을 먹고 헤어져요. 오가와가 그분들 밥을 사준 거죠. 그리고 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새벽 1시 반 무렵 그는 문제의 1층 업소로 갑니다. 거기서 18번 방을 배정받은 거예요. 조그만 룸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와 이게 잠이 안 와. 막 주변 옆방에 소리들 하며 이 소음이 유독 크게 들려 신경 쓰여. 잠이 안 오다 보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멀뚱멀뚱 쓸데없이 이때까지의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아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친듯이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생각의 끝은 새벽 2시 55분쯤 아 이렇게 살아 뭐하냐.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아니 그럼 지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하든가. 왜 마지막까지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이렇게 그냥 나 모든 걸 그만할래.
그 조그만 룸에서 불을 붙인 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아, 이제 가야지 하면서 마음 먹고 붙인 걸 자기 소파에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 불길이 작으니까 그냥 가만히 쳐다만 봤어요. 지가 가만히 쳐다볼 때 이 업소 안에는 오가와 포함 손님 26명, 직원 3명, 많은 손님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도 각자 룸에서 이어폰 끼고 DVD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불길이 점점점 커진다. 여기서 이제 또 지가 제일 먼저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똥만 싸질러 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조용히 혼자 가든가. 뭐 다 데리고 가려고?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왜 엄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환기와 배기 구조를 타고 열기와 연기가 빠르게 퍼졌고 불은 바닥과 천장 방향으로 급속히 번지며 18번 룸에서 복도로 번졌고 복도에 쌓인 만화나 잡지 등이 불쏘시개가 돼 확산이 가속됐습니다. 순식간에 업소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게요. 이때 화재 경보가 바로 울렸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손님이 실내 흡연 등으로 경보가 울린 적이 있어가지고 야간 근무하던 직원이 뭐 또 그런 오후 경보겠지라고 생각. 경보가 울리자마자 바로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해서 나와 봤더니 이미 그때 막 난리가 나 있어. 와, 전기는 다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암흑이야. 시뻘건 불만 보여. 이미 이상함을 느껴 나왔을 땐 늦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손도 못 쓰고 무려 16명이 정작 이 일을 저지른 본인은 제일 먼저 쳐나와가지고 살고 사망자 중 최고령은 61살, 최연소는 25살이었습니다. 맨 처음 오가와는 이렇게 살아 뭐하냐, 순간적인 충동에 이런 짓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요. 정신에 문제가 생겨 그랬다고.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건은 발화 지점인 룸에서 나온 연기와 열기가 복도를 빠르게 가득 채워 대피로가 사실상 차단됐고 경보 시스템이 울렸지만 울리자마자 직원이 꺼버리는 바람에 잠들어 있던 손님이나 이어폰을 끼고 있던 손님들 인지가 늦었다는 것. 그리고 도망치러 나왔다고 해도 복도가 너무 좁고 구조가 복잡했어요. 거기다 룸 문이요.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구조여서 이 복도는 좁아 죽겠는데 살겠다고 너나 나나 다 문을 열고 나와버리니까 이 문이 좁은 복도를 더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가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창문과 배연 설비 그리고 비상 조명 등 안전 설비가 많이 부족했대요. 전기가 다 나가서 어두웠어요. 여기에 비상등 하나라도 있었다면 조금 더 시야 확보가 되니까 탈출하기가 좀 더 나았겠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데 우울해졌다. 이렇게 살아 뭐해. 그냥 엄마 따라 가야겠다. 그래서 와, 그런데 웬걸 지 혼자 살고 엄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려 16명이나 보내버린, 이거 벌시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요, 순간 제가 정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이제 담배 피우다가 실수로 불이 난 거다. 계속 책임 회피 말을 바꿔요.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검찰은 가연성 물품을 가방에 모아놓고 불을 붙인 뒤 불붙은 가방을 의자 위에 두는 행위는 매우 의도적이다.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1심에서 오가와는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는 오사카 구치소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건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이 들어섰다고 해요. 와, 그 16명 한스러워서 어떡해요? 어떻게 눈 감아? 가족들은 또 어떡해요? 얼른 집행까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 혼자 조용히 가든가. 왜 마지막까지 피해를 주냐고. 갈 용기도 없으면서 왜 헛짓거리 하냐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다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야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10시 4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